자, 맨 앞에 수학상 해가지고 내가 내용을 어떻게 볼 거냐면은, 여러분들 배워야 될 내용들이 맨 앞부분에서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다항식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항등식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면서, 그 다음에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합반해가지고 처음에 봤던 그 친구들은 A반에서 넘어온 친구들, 기존의 수토반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항식이랑 항등식은 우리 수화를 하느라 이거 바빠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봤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지금 녹화를 떠서 보내줄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민상이라는 친구는 인수분해도 잘 모르고 복소수도 잘 몰라서 쌤이 여기 복소수까지 추가를 해서 복소수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줄게.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는 중간에 항등식 개념이랑 인수분해 개념이 조금 비어 있어요. 쌤이 그때 의도적으로 녹화를 안 한 적이 있었거든. 핸드폰이 마탱이가 좀 가가지고 안 한 적이 있어서 그 부분 다 이렇게 뭐 따로따로 들으면 여러분들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갖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반적인 개념 설명이랑 이거 쌤 교재거든. 그래서 교재에다가 여러분들 좀 문제들 좀 몇 개 좀 풀어보고요. 넘어갈 거고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아니 그 뭐야 단톡방에다가 그 유튜브에서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는지 그러니까 검색이 아니지, 그치? 재생 목록의 고1 폴더에 들어가시면은 어떤 영상을 보면은 뭐 곱셈 공식 내용이 나오고 어떤 부분을 보면은 항등식 내용이 나올지 쌤이 다 설명을 해서 단톡방에다 정리해서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플에 해당하는 이제 우리 요 다항식, 항등식, 인수분해 다 마플로 들었거든요. 그 마플에 해당하는 오답 영상이라던가 거기서 추가적인 개념들이 조금 등장할 수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거기 영상도 반드시 확인을 조금 한번 해봐야 돼요. 알았죠? 자, 일단은 우리 진도를 내용을 좀 나가볼게. 일단 첫 시간에는 다항식에 대한 내용을 한 번에 쭉 끝낼 겁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 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캡처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없을 거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을 구분할 때 이 내림차순을 주로 많이 쓴다라는 것을 조금 인지를 해서 떻게 정리하면 될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 연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모를 리가 없을 거야. 그리고 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이쪽도 뭐 다 아는 내용들일 거니까 넘어가고요. 공식, 곱셈 공식. 그치? 곱셈 공식에서 이제 곱셈에 대해서 지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거든. A의 m승과 A의 n승을 곱하게 되면 m 플러스 n승이다. 그리고 m승을 갖다가 전체의 n승을 또 해주게 되면 A의 mn승이다. 그리고 A, B의 n승이라는 것은 A, B를 n번 곱하는 거니까 A, n개, B, n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나누기도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요 나누기, 이种나누기에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것이 A의 m승에서 A의 n승을 빼주는 건 무조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떻게 쓰냐면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이라는 건 A의 m 빼기 n승이라고 무조건 인지를 하실 거고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단 두 가지가 있어요. A의 0승이라는 건 반드시 1이라고 쓸 것이며 또 어떤 것을 쓸 거냐면은 A의 마이너스 m승이라는 것은 A의 m승분의 1이다. 이렇게 역수처럼 취해주면 된다라는 것만 조금 인지를 해주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 A의 5승 나누기 A의 제곱이라는 것은 A의 5 빼기 2가 되니까 3승 그대로 쓰면 되고요. A의 5승 나누기 A의 5승을 해주게 되면은 A의 5승 빼기 5승이니까 A의 0승이 되고 그 값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리고 A의 5승에서 아니다 2승하자. 2승에서 A의 5승을 나눠주게 되면 얘는 A의 2 빼기 5승이 돼서 A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데 그쵸? 마이너스 3승이 되는데 요 마이너스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렇지. 분수로 만들어서 역수로 만들어서 M승을 처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 놈은 A의 3승분의 1 이렇게 정리해주면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 뭐 곱셈할 때 이렇게 분배 법칙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뭐 교환 법칙이 다 똑같을 것이고 곱셈 공식이고 요 곱셈 공식에서 모르면 안 되는 것들은 딱히 없어요. 하지만 most, best 무조건 들어야 될 것들은 외워야 될 것들은 요 공식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 요렇게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10번 같은 경우는 사실 곱셈 공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전개를 할 수 있거든. 그 쌤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 이따가. 자,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a 빼기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제를 한번 들어볼 건데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를 갖다가
두 번을 곱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연산을 했거든. A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연결, 이렇게 한번 연결, 그리고 B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연결, 이렇게 한번 연결 하는 거였었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쌤이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공식이 a제곱과 ab의 ba의 b제곱이 되어서 얘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된다라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쌤은 이렇게 설명할 거야. 자, 요렇게 제곱이라는 것은 요 괄호를 두 번 곱해주세요 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요 파란색 선들, 곡선들, 이것들을 보시면 요 a라는 것과 a를 연결, a와 b를 연결, b와 a를 연결, b와 b를 연결,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를 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면은, 앞에 거 괄호랑 뒤에 거 괄호가 있는데, 괄호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 각각 하나씩 뽑을 거예요. 하나씩.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요거 보이죠? 요거는 앞에 거에서 A, 뒤에 거에서도 A야. 그래서 A 해서 A 제곱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이쪽은 앞에 거에선 A, 뒤에 거에선 B. 그치? 그래서 AP. 그리고 이쪽은 앞에 거에서는 B, 뒤에 거에서는 A. 이렇게 해서 BA. 그리고 이렇게 간 것은 앞에 거에서도 B, 뒤에 거에서도 B 해가지고 B제곱. 이렇게 쓸 것이다 라고 했었으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쌤이 말로 얘 A를 갖다가 앞에 거, 요 B를 갖다가 뒤에 거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결국 요 놈의 결과는 앞에 것의 제곱에다가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그리고 뒤에 것의 제곱, 이렇게 인지를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왜 두 배가 붙었냐면은 생각해 봐봐. 앞에 거에서 A를 뽑고 뒤에 거에서 B를 뽑는 것과, 다시 앞에 거에서 A, 뒤에 거에서 B를 뽑는 것과 앞에 거에서 B, 뒤에 거에서 A를 뽑는 그 경우가 똑같거든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앞에 거에서 A, 뒤에 거에서 B, 앞에 거에서 B, 뒤에 거에서 A를 뽑는 게 이 두 가지 경우가 지금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 A, B 한 번씩 한 번씩 뽑은 거, A 한 번, B 한 번 뽑은 게 두 개 있다라 해서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였었어. 그렇게 되면 요 빼기도 여러분들 여기 왜 빼기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를 이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거지. 왜냐면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A 빼기 B의 A 빼기 B가 될 것이고, 우리가 앞에 거를 갖다가 A라고 볼 것이고, 아이고 공간이 부족하네. 요 놈을 갖다가 앞에 거라 볼 것이고, 그리고 요만큼을 갖다가 부호를 가져가서 뒤에 거라고 볼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이 식을 전개할 수 있어. 이 식을 갖다가 앞에 거 제곱, 그리고 두 배의 앞에 거, 그리고 뒤에 거, 그리고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똑같은 아이디어를 적용해주면 앞에 거는 A니까 A제곱 해줄 것이고, 그 다음 두 배의 앞에 거에 뒤에 건데 뒤에 거가 마이너스 B지.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B가 뒤에 거니까 제곱. 그러니까 얘를 정리하시면 A제곱에 빼기 2AB 플러스 B제곱이 등장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 요 마이너스가 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요 합차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거 A, 뒤에 거 B, 앞에 거 B, 뒤에 거 A를 뽑아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어차피 지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합차 공식이 넣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세제곱에 대해서도 하나만 볼 건데, 쌤이 여기에 있는 A 세제곱 빼기 B, 아니고 A 빼기 B의 세제곱만 다시 볼게요. 여기 과거에 나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익숙할 수 있으면 스킵을 좀 해도 괜찮아요. 자, A 빼기 B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A 빼기 B가 몇 개 있더라? 3개가 있더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지. 앞에 거, 맨 앞에 괄호, 가운데 괄호, 뒤에 괄호에서 각각 누구를 뽑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주면 다 앞에 거, 앞에 거, 앞에 거를 뽑는다고 쳐봅시다. 자, 맨 앞에 거, 뒤에 거 다시 이름 써놓을게. A가 앞에 거고 마이너스 B가 바로 뒤에 거겠지? 자, 다 앞에 거, 앞에 거, 앞에 거를 뽑아버리면, 다 앞을 뽑아버리면 A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 이제 A, B 중에서 이제 앞에 거, 뒤에 거 중에서 앞에 거 3번 뽑은 거였으니까 이제는 앞에 거를 2번 뽑고 뒤에 거를 1번 뽑을게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2번 뽑고 뒤에 거를 1번 뽑을 건데, 생각을 해보면 이 앞에 거 2번과 뒤에 거를 1번 뽑을 때 여기서 앞, 뒤를 뽑을 수 있고, 앞, 뒤, 앞을 뽑을 수도 있고, 뒤, 앞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가 앞에 거 2번, 뒤에 거를 3번, 1번 뽑는 그 경우가 총 3가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해주는 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번엔 앞에 거를 1번 뽑을 거야. 그럼 앞에 거 1번 뽑고 뒤에 거를 2번 뽑을 거니까 여기서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그리고 여기서 뒤, 앞, 뒤 뽑는 거. 그리고 뒤, 뒤, 앞 뽑는 거. 총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으니까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두 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앞에 거 이제 안 뽑고요. 뒤에 거 마이너스 b만 계속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b를 계속 뽑는 건 어차피 한 가지밖에 없지. 뒤, 뒤, 뒤. 이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플러스에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a의 세제곱에다가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b가 되겠죠? 그리고 저기는 마이너스 b 제곱하니까 그냥 3a b 제곱 쓰면 될 거고 저쪽은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여기 제시되어 있는 요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내가 요 공식을 갖다가 변형을 시도할 건데 그 변형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곱셈 공식의 변형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있는 a 세제곱과 b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겠죠? 요 놈만 내비두세요. 그쵸? 내비두시고 요 가운데 있는 놈을 여기 좌변으로 싹 다 넘겨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라는 것은 저기에 있던 원래 a 빼기 b의 세제곱에다가 요 가운데 있던 요 놈이 다 좌변으로 넘어가니까요. 부호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3a 제곱 b 마이너스 3ab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a 빼기 b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ab로 묶어버리면 a 빼기 b가 또 묶여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식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 하나 알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요식 보세요. a 빼기 b가 3개 있고요. a 빼기 b가 1개 있어요. 그러니까 a 빼기 b가 공통이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쑥 묶어버리면 여기 남는 건 a 빼기 b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3ab가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a 빼기 b의 제곱을 계산해 보시면 남는 게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인데 마이너스 2ab랑 여기 3ab가 만나서 퉁쳐지겠지? 그치? 그리고 남는 것이 뭐냐면 a 제곱에 플러스 ab의 b 제곱 이렇게만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황토색 형광펜 이렇게까지 공식을 추가적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공식 외울 때 쌤이 이렇게 외우랬지? 여기 세모니까 여기 같은 부호 쓰시고 여기는 반대 부호. 그쵸? 그리고 저기가 또 이거 세모니까 또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부호 쓰고 여기는 반대 부호를 쓸 거고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라고 했었어. 무조건. 그쵸? 요렇게 반드시 외워주라고 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 여기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가지고도 이거 한번 전기해서 요식을 유도해 보시고 쌤처럼 그치? 이렇게 유도해 보시고 형광펜으로 유도해 보시고 똑같이 요 세제곱이랑 요 세제곱만 내비두시고 요 가운데 있는 놈을 갖다가 넘기는 작업을 해서 쌤처럼 넘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묶어서 계산해 보시면 요 세모와 여기 네모 부호 반대라는 것 이것들의 의미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 알아 공식 외우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가지 마. 식은 분명히 뚱뚱해지고 여러분들이 눈치채기 어렵게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절대 무의미한 과정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유의미한 과정이야. 그러니까 꼭 해보도록 해요. 아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7번까지 내용을 끝냈어요. 그 다음 요 8번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그냥 전개해 보시면 돼요. 전개해 보시면 이 같은 경우는 8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지. a 플러스 b 플러스 1을 갖다가 두 번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거, 가운데 거, 뒤에 거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앞과 뒤, 그치? 그럼 선택할 때 이 앞에 괄호에서 앞과 뒤 중에서 누구 선택할지 뒤에 괄호에서 앞에 거, 가운데 거, 뒤에 거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지를 생각하는 거니까 다 앞에 거 해줄 수 있겠지, 그치? 앞에 거 그리고 앞에 거, 가운데 거, 앞에 거, 뒤에 거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각각 A, B, A, C. 그 다음 가운데 거, 앞에 거, 가운데 거, 그리고 가운데 거, 뒤에 거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뒤에 거, 앞에 거, 그 다음 뒤에 거, 가운데 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써주게 되면 여기 있는 A, B, A, C, B, A, B, C, C, A, C, B라는 놈이 다 묶여가지고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더라? 그치? A 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2배의 ab, 2배의 bc, 2배의 ca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묶든 말든 식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알맞게 식을 그냥 변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곱셈 공식의 변형
여러분들 첫 번째 거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그쵸? 여기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3번에 있는 내용이, 요 3번에 있는 내용이, 쌤이 아까 여기 황토색으로 형광펜 칠했던 거 있죠? 그쵸? 여기 황토색. 그치?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사실 그러니까 이 3번에 대한 내용이나 여기에 있는 7번에 대한 내용이나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3번과 7번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4번도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공식 여기 있는 8번의 공식을 알고 있다면 이 제곱만 내비두고 이 두 배의 요 괄호만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주어진 요 4번의 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되겠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있는 6번이랑 5번도 다 외워야 되는 거긴 한데요. 요 6번 먼저 볼게요. 6번. 요 6번은요, 사실, 내가 여기 안 써놨었구나. 날 거라. 자, 요 6번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나는 얘를 외워주면 좋겠어. 이것보다 이렇게 쓸게. 이게 조금 더 유용하거든요. C제곱 빼기 3AB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빼기 AB 빼기 BC 빼기 C 이렇게 그냥 이 식으로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 이 식으로 그냥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렇게 그냥 배워주시고요. 쌤 이거 공식 왜 나온 건가요? 한다면 얘는 어떠한 개연성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식을 갖다가 전개하는 게 너랑 같더라 해가지고 우리가 밝혀놓고 앞으로 쓸 거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쓰시면 돼요. 궁금하시다면 이거를 전개해봐도 괜찮지만 그 전개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아 솔직하게. 그러니까 요 공식으로 6번 공식보다는 요 공식이 조금 더 실생활 활용에 좋으니까 실생활 활용이 아니지 문제풀이 활용에 좋으니까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쌤이 5번에 대한 내용만 잠깐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요 5번에 대한 내용이 사실 이런 2분의 1 같은 게 굉장히 뜬금없을 수 있거든. 그래서 쌤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중에서 첫 번째 것만 할게요. 첫 번째 것만 잘 보시면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빼기에 ab 빼기 bc에 빼기 ca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 내가 심심해서 다른 의도는 없어요. 심심해서요. 뭐 할 거냐면 두 배씩 해줄 거야. 이렇게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아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당겨. 두 배, 여기도 두 배 해주고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버릴게.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식, 쌤이 지금 레이저로 쏘고 있는 요 식과 요 식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맞죠? 그쵸? 이렇게 해놓고서 쌤이 이 식을 변형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색깔을 이렇게 바꿀까요? 여기 a제곱과 여기 b제곱과 여기 마이너스 aab를 묶어가지고 쌤이 a 빼기 b의 완전 제곱으로 한번 묶어볼 거야. 괜찮지? 그리고 여기 있는 b제곱과 여기 있는 c제곱 그리고 여기 있는 또 부호 가져가야지 이렇게 마이너스 2bc를 가지고 묶어보시면 얘는 b 빼기 c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 봐봐. 이 b제곱은요 초록색에서도 한번 쓰였고 파란색 아이고 박수가 돼버렸네. 여기 있는 2b제곱이라는 것은 초록색에서도 한번 쓰였고 b제곱이 그치? 파란색 네모에서도 한번 쓰였기 때문에 여기 끝났어요. 그치? 그럼 남은 것들을 보니까 남은 것들이 누가 남았냐? 여기는 이거 어떻게 남았죠? 세모라고 할게. 2제곱에서 하나랑 여기 있는 c제곱 하나. 그리고 요거 남았지.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써버리면은 얘는 c 빼기 a의 전체 제곱이 될 거야. 됐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썼고 요 바깥에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식 자체가 이 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쵸? 요 밑에 식은 사실 똑같아요. 이게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가 된 것뿐이고 여기가 플러스 되면 여기가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가 되기 때문에 여기의 내용들이 다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 똑같겠지.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요 길다란 식 당연히 아셔야 돼. 됐죠? 네, 이렇게 됐고 다항식의 나눗셈을 못하는 분은 없을 거야. 나눗셈을 할 때는 이것만 잘 봐두면 되죠. 어디있죠? 이쪽 찍고 말고 이걸로 봅시다. 이걸 보시면 나머지만 잘 보면 되는데 요 나머지만 잘 보면 되는데 요 나머지가 이제 조건이 있었지. 그치? 나머지 조건. 그러니까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그 자격, 그 조건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낮아야 해요. 낮아야 한다. 그쵸? 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알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누는 식 자체가 3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3차보다는 무조건 낮게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자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됐고, 조립제법 내용은 나중에 인수분해할 때 조금 더 가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생략을 그냥 하자. 그냥 하자. 하자. 자, 조립제법 할 때, 자, 이 식을 갖다가 나눠서 보니까 이렇게 됐고, 나머지가 20인데, 맨날 이렇게 나눗셈 하기가 여간 귀찮은 게 아니거든. 그치? 그래서 이 나눗셈을 갖다가 조립제법으로 내가 바꿔서 설명을 할 건데, 그때 반드시 지켜야 할 룰이 있어요, 룰. 그 룰이 무엇이냐면, 나누는 식이 1차식이고, 1차항의 개수가 1일 때만, 그럴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x 빼기 3으로 나눴으니까 1차식이고 최고차항 개수. 1차항의 개수가 1이죠. 그러니까 그때 조립제법을 쓸 수 있고, 그럼 조립제법 어떻게 쓸 것이냐? 먼저 세팅을 해야 되지. 나누어지는 식, 얘는 나누는 식이야. 여기는 나누어지는 식, 나누어지는 식에서 개수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따오실 거예요. 보니까 제일 높은 차수가 3차예요. 그러니까 3차부터 하나씩 빠짐없이 쓸 거야. 빠짐없이. 3차항의 개수 2, 그러니까 2 쓰고, 2차항 개수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쓰시고, 1차항의 개수 3, 그러니까 3 쓰시고, 상수항 2, 그래서 2 쓰시면 돼요. 그래 놓고 니은자를 그리신 후에 여기다 숫자를 쓸 건데, 그 숫자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요 식이지. 요는 나누는 식. 그쵸?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이에요. x값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은 누구야? x값이 3이지. 그러니까 3을 써갖고 조립제법을 시행해 주시면 돼. 그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오고 더해서 내려올 거예요. 더할 게 없으니까 2겠지? 그리고 일로 올라갈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놈과 여기 나온 놈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3에서 슉 올라와서 2 곱하기 3. 그리고 6이겠지? 그치? 그리고 이걸 내려올 때는 더하기니까 6이랑 마이너스 5 더하면 1. 또 올라갈 때는 얘랑 곱할 거니까 1 곱하기 3. 그래서 3. 더할 거니까 6. 또 올라갈 때는 얘랑 곱할 거니까 6 곱하기 3에서 18. 그래서 더하니까 2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을 쓸 수 있을 거야. 자, 조립제법에서 이 내용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반드시 알아둡시다. 자, 이렇게 나누기를 받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한 문제만 조금 볼 건데, 자, 요 문제를 볼 거거든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이 식을 보시면, 이 식을 갖다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구하시오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걸 가지고 조립제법으로 이용해 주면은, 선생님 이거 1차식인데,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거든? 그렇잖아?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조립제법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네가 아까 여기서 1차식이고, 1차항의 개수가 1일 때만 가능하다며. 그치? 맞아요. 원래 못 써요. 못 쓰는데 이걸 내가 변형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잘 봐봐봐. 쌤이 지금 조립제법을 했어요. 이놈으로 했으니까 일단 쓰는 거야. 얘가 0 되는 식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리고 개수 2, 1, 마일 5를 순서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조립제법 TTTTT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 주어진 결과는 봐봐봐. 2분의 마이너스 3으로 조립제법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요 놈의 결과는 이렇게 씁시다. 요놈의 결과는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x 플러스 5를 봐봐. 얘로 조립제법 한 거니까 사실 대입했을 때 0 되는 그 식은 x 플러스 2분의 3이거든요. 그쵸? x 플러스 2분의 3. 그쵸? 얘로 나누었을 때 결과예요. 그쵸? 결과예요. 여기가 나머지고 여기가 이제 몫에 해당하는 개수들이잖아요. 그쵸?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쓰는 거야. 요 파란색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색깔이 여기다. 파란색의 결과가 여기 나와 있지. 보이죠? 그쵸? 요 2차, 3차식을 갖다가 x 플러스 2분의 3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요. 나머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보는 거야. 사실 나는 얘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얘가 아니라 이거거든. 이거 2x 플러스 3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를 2x 플러스 3으로 만들어주려면 여기다가 몇 배 해주면 되겠어? 그렇죠. 2배 해주면 되겠지. 아, 그러니까 요 식에서 일로 넘어올 때 요 나눈 식 자체가 곱하기 2배가 되었어요. 맞죠? 그쵸? 그쵸? 네. 근데 우리가 요 식이 너고요. 마찬가지로 요 식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니까 여기 곱하기 2배를 했으니 여기 곱하기 한 개잖아, 둘이.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넘어올 때 무슨 일을 해줘야 돼? 그치? 2분의 1배를 해줘야지 퉁 쳐지지 않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앞에다가는 2를 곱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뒤에다가는 요 앞에 거 2 곱한 거를 퉁치기 위해서 2분의 1을 곱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 곱했어. 그리고 여기는 곱할 게 있어 없어? 없지. 여기를 잠깐 가리고 봐봐봐. 여기를 어떻게 가리지? 이렇게 없다고 쳐봐봐. 없다고 쳐보시면 앞에 거 2배, 뒤에 거 2분의 1배 하면은 당연히 2배, 2분의 1배 했으니까 위에 식과 아래 식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 뒤에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변화하는 게 없는 거죠. 그쵸? 아,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결론을 최종적으로 도출시킬 거냐면, 도출을 시킬 거냐면, 그냥 1차 식으로 나눈, 한국말을 잘 못 써요. 나눈 식은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창의 계수가 아까 1이고 1차식일 때만 조립제법을 정확하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도 쓸 수가 있었다. 어떻게? 그냥 1차항의 계수가 1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식을 써 놓으시고 내가 구하고 싶은 2x 플러스 3으로 나누고 싶었으니까 얘와 여기 나눴던 이 식과 이 나누는 이 식의 관계를 보시면서 몇 배 해야 되는가라고 해서 2배 했으니까 그것의 역수배해서 2분의 1배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역수의 역수.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조립제법까지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해놓고 일단 첫 번째 내용을 마무리를 지을게요. 내가 지금 되게 간략하게 풀고 있어. 나머지들은 문제 풀면서 내가 여러분들 확인을 할 테니까 질문이 있는 것들을 위주로 확인을 하고 혹시 뭐 전달이 잘 안 되거나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내가 그때그때 부연 설명들을 같이 더더욱이 해줄게.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일단 내가 시킨 것들, 아까 이런 것들, 내가 변형 이런 거 했지만 여기 첫 번째 건 안 했거든요. 이거 더하기, 그치? 이런 것들도 반드시 꼭 써보시고요. 그리고 마플에 있는 교재, 쌤이 이제 영상 다 찍어서 올려놓고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부터 오더를 내릴 거야. 여기 다 풀어와. 이거 검사 이날 할 거야. 해가지고 다 검사를 그렇게 지시를 할 거야. 그럼 그때 우리가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일단 1강 다항식 마무리 짓고 이따가 항등식 가지고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